청취자분, 혹시 거울 보시면서 이 잔주름 어떡하지? 아니면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네? 뭐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? 네, 많으실 거예요. 비싼 돈 들여서 관리받는 거 말고요. 집에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주름, 탄력 개선, 홈케어 비법 5가지에 대한 글인데요.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요. 홈케어 비법 좋네요. 네, 뭐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글이 좀 특별히 강조하는 포인트나 뭐랄까 접근 방식이 좀 있거든요. 그렇죠. 맨날 듣는 얘기 같아도 이게 이런 이유였구나.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. 뭐 이런 걸 딱 짚어주면 또 실천하게 되잖아요. 맞아요. 동기부여가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해볼 만한 거, 그런 핵심 홈케어 방법들 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그 전에 우리 피부가 왜 이렇게 늙는 건지 원인부터 잠깐만 살펴볼까요? 네. 이 자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뭐 나이 들면서 콜라겐이나 일라스틴 줄어드는 거, 그걸 기본 원인으로 꼽아요.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. 그렇죠. 근데 이 글에서 좀 더 강조하는 건 자외선 노출이나 피부 건조함,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짓는 표정 있잖아요. 표정주름. 네, 그리고 수면 부족이나 흡연 같은 생활 습관,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 노화라기보다는 생활 습관형 노화,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죠. 생활 습관형 노화. 그거 되게 와닿는데요.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. 네, 그렇죠.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런 문제들을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 자료가 제안하는 첫 번째 핵심 비법, 똑똑한 화장품 성분 활용부터 볼까요? 네. 이거 정말 성분 너무 많아서 저도 가끔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 이 글에서는 어떤 걸 좀 강조하나요? 맞아요. 워낙 많죠. 이 글은 딱 4가지를 핵심으로 꼽아요. 레티놀, 펩타이드, 비타민C, 그리고 히알루론산. 많이 들어본 성분들이네요. 네. 근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 분담을 딱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. 역할 분담이요. 예를 들면요? 예를 들면 레티놀은 콜라겐 촉진도 하지만 턴오버 정상화.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요. 피부 재생 주기? 네. 그리고 펩타이드는 콜라겐 생성 돕는 거랑 피부 장벽 강화, 약간 방어적인 측면이죠. 이걸 부각하고요. 피부를 튼튼하게. 그렇죠. 비타민C는 뭐 항산화 효과 다 아시잖아요. 그거랑 콜라겐 합성 돕는 거. 히알루론산은 즉각적으로 수분 채워줘서 잔주름 개선하는 효과. 이렇게 딱딱 역할을 나눠서 설명해요. 그렇게 들으니까 성분 고를 때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? 나는 지금 턴오버가 문제니까 레티놀. 뭐 이런 식으로요? 맞아요. 훨씬 도움이 되죠. 근데 특히 레티놀은 효과만큼 좀 주의해야 한다. 이런 되게 많잖아요. 이 글에서도 그런 얘기 하겠죠. 그럼요.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. 이 글의 흥미로운 점이 레티놀 효과만큼이나 안전하게 쓰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. 이걸 엄청 강조해요. 안전하게 쓰는 법? 네. 밤에만 써라. 다음날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라. 이건 뭐 기본이고요. 특히 비타민C랑 같이 쓰면 자극될 수 있으니까 아침엔 비타민C, 저녁엔 레티놀 이렇게 나눠 쓰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요. 구체적이네요. 네, 효과 보려다가 오히려 피부 자극하면 안 되니까 그런 예방적인 조언에 신경을 많이 쓴 거죠.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. 꼭 기억해야겠어요. 자, 그럼 두 번째 비법, 혈액순환 돕는 페이스 마사지인데요. 마사지도 방법이 중요하잖아요. 여기선 어떤 걸 강조해요? 네, 이 자료는 마사지 효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혈액순환, 안색 개선 이런 거 말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양분이 효율적으로 전달된다. 그리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다. 이런 측면을 언급해요. 영양 전달과 노폐물 배출. 네, 그러면서 제일 강조하는 건 자극 없이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. 세게 하면 안 되는군요. 절대 안 되죠. 오일이나 크림 꼭 충분히 바르고 피부를 막 세게 문지르거나 당기지 말라고 정말 신신당부해요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, 아래에서 위쪽으로, 뭐랄까 피부 결 따라서 그냥 살살 어루만지듯이 하라고요. 부드럽게. 네,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. 이걸 강조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세 번째는 이너뷰티네요. 먹는 것부터 신경 쓰기.
역시 피부는 속부터 관리해야? 네, 이 글은 결국 우리가 먹는 게 피부로 나타난다. 이걸 아주 분명히 해요. 어떤 음식을 좀 추천하나요? 항산화 성분 많은 거 있잖아요.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, 토마토, 브로콜리, 녹차 이런 거 꾸준히 먹는 거 좋고요. 네. 근데 좀 눈에 띄는 건 아보카도나 연어,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챙겨 먹는 걸 중요하게 언급해요. 이게 피부 장벽 강화랑 연결된다는 거죠. 아, 좋은 지방이 피부 장벽이에요? 흥미롭네요. 네. 그리고 물 많이 마시는 거 하루 1.5리터 이상.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그렇죠. 물은 정말 중요하죠. 자, 네 번째. 자외선 차단은 365일 필수. 아,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네.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글에서도 뭔가 특별히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나요? 네. 단순히 바르세요가 아니라 자외선 차단을 가장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투자라고 딱 규정을 해요. 투자요? 와, 네. 그리고 흐린 날에도 심지어 실내에 있을 때도 방심하면 안 된다. 외출 30분 전에는 바르고 2~3시간마다 덧발라라. 이걸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50%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면서요. 50%요? 와, 이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네요. 그렇죠.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. 네,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데요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.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. 이것도 뭐 중요성은 다 알지만 이 글은 좀 다른 관점이 있나요? 네,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 골든타임이다.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.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해서 노화랑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요. 아, 그냥 피로 회복 차원이 아니라 호르몬 조절을 통한 예방 효과. 네. 단순히 푹 자세요가 아니라 잠이 우리 피부 건강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딱 연결시켜주는 거죠. 물론 긍정적인 마음,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이고요. 그렇군요. 들어보니까 오늘 살펴본 자료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방법들일 수 있지만 그 방법들의 핵심 이유, 그리고 올바른 방법, 이걸 되게 강조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이 글의 결론은 뭐 꾸준함이 최고의 시술이다. 이 메시지인 것 같네요. 그죠? 정확해요. 뭐 특별하고 화려한 비법 찾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는 작은 습관, 그게 쌓여서 진짜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거다. 이 말이죠. 네, 맞아요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쭉 들어보셨는데 청취자분께서는 어떠신가요? 아,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오늘부터 진짜 시작해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습관 혹시 찾으셨나요?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. 그 첫걸음이 앞으로 청취자분의 피부 건강에 또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